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 16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오래간만에 다 같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무슨 악재가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고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게 이제서야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세계 증시는 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의 주된 이유는 카시카리 총재의 깜짝 발언 때문이었죠. 연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의 영향으로 지금 세계 증시가 다 빠지는 겁니다. 세계 증시 급락의 많은 부분을 지금 이 발언이 지금 이 발언 때문에 급락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진 않았죠.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 이란이 이 전쟁에 끼어들 수 있다. 확전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지금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 별로 시장이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이 확전 이슈는 어제 미국 증시 채권 시장에 어제 미국 증시 열렸을 때 채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한번 훅 반영이 되고 말았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딱 어떤 단발적인 이슈로서 지금 딱 반영이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단발적인 이슈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는 일단 금리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다라는 점에 주식시장이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자세히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직까지 저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완전히 식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참 그 투자자들의 어떤 앞으로 금리 인하 스케줄에 관한 이런 베팅, 페드와치를 살펴보면은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어쨌든 여전합니다.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여전히 이렇게 잘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57%래요. 일단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의 충격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뭐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좀 그런 발언이 충격적이었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이 단기 채권 막 매매하고 페드와치 매매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 실질적으로는 저 발언에도 불구하고 별로 금리 인하 확률을 별로 후퇴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카시카리 총재의 이 발언이 어떤 나 앞으로 가격 조정, 증시의 가격 조정을 좀 심하게 할 거야라는 어떤 작은 신호탄 정도는 쏘아 올렸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방아쇠가 당겨져 가지고 뭐 어떤 총알이 날아가고 이제 이런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려면은 좀 뭔가 조금의 더 추가적인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미국 물가 지표가 아마 미국 고용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전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는 게 지금 악재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안 좋으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주식시장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아졌을 경우는 그랬을 수 있다. 여기서 고용시장이 너무 예상보다 좋아져 버리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와장창 후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확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이고, 어디까지나 논리나 이성에 기반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시나리오인 거고, 지금 금융시장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가 별로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투기적이고 감성적이고 변동성도 크고 좀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반응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표는 지표대로 확인하고 금융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뭐 예를 들어 지표가 발표됐는데 야 이거 봐라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또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실질적으로 오늘 고용 지표 발표를 재료로 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에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봉 차트만 켜놓고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이 금리 이야기 좀 잠깐 조금만 좀 더 살을 좀 붙이자면은요. 사실 좀 약간 좀 의아한 점도 없진 않습니다. 어젯밤 금리의 움직임이. 어젯밤 금리는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선물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금리는 크게 떨어졌단 말이죠. 카시카리 총재가 올해 금리는 안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금리는 떨어졌다고요.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전쟁 확전 가능성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진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란이 껴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악재가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이 사실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도 굉장히 세긴 셌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어젯밤 금리가 그렇게 확 떨어질 만한 재료까지는 아니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살짝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어젯밤 이런 움직임이 뭐 아예 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지는 뭐 아예 뭐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보시면은 이 카시카리 총재가 어젯밤에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금리는 지난 2거래일 동안 여기서 2거래일이 뭐예요? 거의 3거래일 연속으로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은 사실 채권 시장이 이미 금리 올랐잖아. 이미 선반영 됐어. 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는 뭐 금리가 결과적으로 하락했으니까 마침 전쟁 확전 이슈도 있으니까 확전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구나 라고 뭐 이해가 뭐 되기도 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완전히 뭐 그렇게 뭐 썩 뭐 그 한 가지 이슈로만 보는 건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전쟁 이슈와 또 그리고 어떤 이렇게 지난번에 올랐던 거에 대한 어떤 선반영 개념이니까 어떤 뭐 투기적이거나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일단 좀 이런 어떤 어젯밤 금리의 움직임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투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강조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고용지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디로 갈지,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지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나온 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좀 논리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 맘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밤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기 전인데요. 지금 발표되기 전이죠. 발표되기 전인데 현재 금융시장의 모습은 좀 일단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란 이야기가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주식시장 하락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지금은 뭐 선물이 조금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건 일단 큰 의미 없고, 어젯밤에 급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는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낙관론은 좀 사그라들었어요. 어젯밤 저렇게 하락을 한 거는 뭐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가 뭐 조금 선반영된 거다라고도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일단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더 빠지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사실 그 주식시장이 일단 지금 명확하게 빠지려고 하는 그런 장대음봉을 일단 주식시장이 지금 어떤 명확한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좀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는 근데 명확한 목소리를 아직까지 드러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는 어떤 이런 혼조한 구간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위로 확 틀어질 수도 있고 아래로 확 틀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일단 주식시장이 일단은 목소리를 어젯밤에 좀 크게 냈죠.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일단 목소리를 좀 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지금 아시다시피 투기적인 분위기 때문에 주식 상승과 금리 하락, 지금 뭐 주식과 금리가 매우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의 이런 큰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을 땐, 주식이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큰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금리도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10년물 금리입니다. 그죠? 금리도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요. 아무런 이슈도 없지, 그래서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면은 금리는 올라가고 주식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오늘 밤 근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지금까지 움직임은 사실 뭐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잘 봐야 됩니다. 봐가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그죠? 10년물 금리는 여기서 이거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보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얘는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보시면은 중요한 지지선들 대충 지키고 있고, 대충 이 부근에서 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겠다는 의지인데, 여기서 사실 아래쪽으로도 못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뒤집자면 뒤집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움직임은 위쪽으로 일단 가려는 움직임이기도 하고, 일단 움직임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뒤집자면 지금 혼란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아래쪽으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이잖아요. 삼각 수렴형.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삼각 수렴형이 아니고 이미 상승 채널형, 이미 상승 추세이긴 한데, 근데 이제 대충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삼각 수렴형이라고 대충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이 크게 열려 있고, 이 금리의 방향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방향성도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금리가 안정적으로 계속 떨어져 주면은 뭐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금리가 위쪽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오르면 주식시장 많이 안 좋을 거고,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주식시장 많이 좋을 건데 어떻게 될지 좀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려는 지금 뭐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은 뭐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뭐 굳이 찾자면은 그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실시한다는 거, 채권 바이백 실시한다는 거, 그 정도 말고는 딱히 금리가 떨어질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만한 요인은 근데 많죠. 당장 어젯밤에 카시카리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한 것도 그렇고, 비교적 찐득한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도, 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다면서요. 미국 경제 좋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금리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울 겁니다. 유로존은 근데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달러 올라가는 게, 달러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런 게 일단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갈 만한 요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투기적인 요인이 또 어떻게 여기에 주식시장이 끼어들어갖고 낙관론을 훅 불어주면은 또 금리 얼마든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서 워낙 투기적인 시장이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많고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변수가 있긴 있다. 오늘 밤 고용지표 잠깐 뭐 조금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이슈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또 그리고 뭐 유동성이 4월 달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압력을 받는데 그런 것도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금리가 떨어지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투기적인 요인이 워낙 강한 시장이라서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워낙 뜨거워서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직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걸 보면은 물론 마이크론이 대장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낙관론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투기적인 요인이 심리적인 요인이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하여튼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아직 딱 뭐 확정짓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보시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해요. 삼각 수렴형이죠. 삼각 수렴형. 어디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지금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벼운 조정 중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긴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 강합니다. 아직까지 뭐 아래쪽으로 뭐 떨어진다는 그런 신호 없고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 싼 고점은 부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지선 붕괴시킨 것도 아니니까 아직까지 강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의 뜨거운 투자 심리 이 욕심이 아직까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휴장, 중국 증시 휴장입니다. 일본 증시 2% 급락했네요. 잠깐 좀 내용만 좀 볼까요? 일본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정의 연장. 어제는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창하는데 실패했고 저항 확인했고 계속해서 조정 연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더 빠져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 빠져도 그냥 가벼운 조정일 뿐이죠. 지금 일단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하락의 목표치는 일단 여기까지 열려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다 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그런 자리죠. 아직까지 주식은 더 올라가고 있고 물론 당장 오늘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떨어지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매수세 있나요? 매수세 없는데 왜 주식을 사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조정은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지만 아직도 상승 추세 자체는 끄떡 없습니다. 아직도 상승 추세는 튼튼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율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 좀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 봤을 때 그렇게 오늘 엔화 특별한 일 없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특별한 일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영상 초창기에 말씀드린 게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이 좀 영향을 크게 미쳤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별로 그렇게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지금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다라 말씀드린 게 이런 거 보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율이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진정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게 터졌다면은 환율이 하루에 10원씩 올랐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게요. 근데 별로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분위기가 이제 조금 안 좋아졌으니까요. N1 환율 이런 거 보시면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긴 있는데 이런 거 봐도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는 별로 그래 세지 않다라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 일시적인 이슈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낙관적이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는 낙관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봐도 아직까지는 낙관적입니다. 코스피, 한국 증시 좀 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오늘 보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선반영 뭐 그런 이야기 좀 드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전 종목 다 빠지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강하게 버텼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분위기에 비하면 굉장히 잘 버틴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버티니까 코스피 하락도 제한적. 그래봐야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고요. 여기서 뭐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 조정으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좀 들고 있는데, 기대감 정도는 생겨나고 있는데 중요한 라인 아직 터치도 안 했다고요. 여기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붕괴도 안 시켰고 터치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뭐 특별히 일반인의 특별히 보편적인 투자자들은 딱히 뭐 지금 할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기서 뭐 아래로 갈 거면 지지선 붕괴시키겠죠. 위로 갈 거면 저항 돌파 안착하겠죠, 그죠? 여기서 하방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맞지,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거는 뭐 별로 일단은 뭐 좋지는 않은 거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뭐 추격의 의미가 있지 않나. 어쨌든 아직까지 상승 추세니까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일단 뭐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답답한 구간이라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고 조정이 좀 길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낳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뭐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일단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저기 잠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아까 전에 하자면은, 제가 아침에 마이크론 여전히 미국 반도체가 강하다. 물론 반도체 지수는 이제 어젯밤에 장대 음봉을 얻어맞으면서 조금 휘청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지수 보고 한국 증시나 삼성전자가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 보고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마이크론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강한 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만약에 어젯밤에 뭐 대폭락을 해버렸다 그랬으면은 삼성전자도 오늘 와장창 막 급락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5일선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침에 이런 이야기도 드렸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건 재료 노출의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석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운을 좀 띄우긴 띄웠는데, 근데 일단 뭐 그래봐야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직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으니까 어떤 재료 정도는 좀 노출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이 삼성전자가 랠리를 하게 만든 어떤 주요 어떤 원인이 뭐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실적이 나왔으니 이제 앞으로 실적은 나왔으니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더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는 일단은 뭐 잘 보이지는 않는 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이제 고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한 번에 훅 죽는 다기보다는 마이크론도 강하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85,000원 언저리에서 85,000원 이쪽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강했으니까 어딘가 이제 어디가 고점이냐 어디가 이번 상승 추세의 끝이냐라는 걸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서 이제 왔다가리 이갔다리 하면서 어떤 그런 고점이 어디냐에 대한 합의를 앞으로 이제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합의 거친다고 여기서 비리비리 하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비리비리 하고 있으면은 어쨌든 코스피도 아직까지는 좀 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지금 시장은 강하다 이겁니다. 물론 분위기는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아직까지는 강하다 이겁니다. 물론 뭐 고용지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한 겁니다. 붕괴가 돼야 약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 좀 짧게 했고요. 코스닥 잘 빠지고 있죠? 가격 조정 심화입니다. 가격 조정 계속해서 심화.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400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1400짜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수가 있어요. 1400 딱 동그라미 2개 딱 400 이렇게 딱 숫자가 들어가는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자리가 지난번 여기 넘지 못했던 자리 어떤 중요한 저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400짜리가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입니다. 하락의 목표치는 일단 여기까지 열려있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뭐 1400까지 터치할 거야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목표치는
일단 1400까지는 일단 열어놓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00이 매우 중요한 기술적인 자리니까요. 어떤 마디 가격이니까 14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지난 이 3월 26일부터 해서 지금 쉬지 않고 빠지고 있는데 단기낙폭 과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방을 진입하는 거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목표치까지 먹겠다고 하방 진입하는 추격의 의미가 강한 거니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여기서는 기존의 하방 진입 여기서 위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현금 비중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위에서 비중 축소 이미 하셨어야 돼요. 그죠? 이미 그 현금 들고 계셔서 지금 주식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주식 매수하면 안 되죠. 단기 낙폭이 과하지만 바닥이 어딘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매수세 등장했나? 등장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할 거 없죠. 가만히 그냥 계시면 되겠죠. 가만히 계시다 양봉 나오면 오르나 보다, 음봉 나오면 더 빠지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 지수 오늘 당연히 올라왔겠죠. 시장이 급락했으니까요. 이 방향성을 위쪽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위쪽으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 중요한 지표 발표 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는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시장은 조금 지금 비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변수가 있다. 오늘 밤 고용지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죠? 환율도 더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뭐 어떤 저항 잘 소화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니까요. 지금 여기 1358원인가가 어떤 무거운 저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주변에서 여기 저항 영향 이쪽 부분에 있는 저항 이쪽 부분에 저항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이 둔화가 되는데 명확한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환율의 움직임 굉장히 차분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은 약간 좀 존재감이 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수급적으로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었고요. 오늘 그냥 차분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한국 증시가 뭐 부진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좀 단기 고점 신호 정도는 등장하고 있죠. 조금 주의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볼 건 이제 그거죠. 이제 어떤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연속성을 가지면서 좀 시장에 빠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좀 조정이 시작될 거냐 말 것이냐,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그런 걸 논하는 건 아직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어젯밤에 어떤 뭔가 신호가 깜빡하고 뭔가 신호등에 깜빡하고 불이 잠깐 들어왔었으니까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해서 이게 어떤 이런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와서 그런 신호를 더 강화시키는지 본격적인 가격 조정의 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나스닥 여기 매물대에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 아직까지 낙관론이 강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어제 하락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제 사실 좀 낙폭이 뭐 물론 물론 어제 낙폭이 뭐 영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갑자기 같이 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여튼 갑자기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좀 없지는 않습니다.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은 고용지표에 의해서 좀 묻혀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의해야 됩니다. 얼마든 다시 다 되돌릴 수 있고요. 하여튼 근데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껴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자꾸 이제 그게 부각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빠지고 그러면은 진짜 가벼운 조정으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증시의 탄력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시장이 예를 들어 조정을 보인다,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재료로 빠지느냐도 좀 중요할 겁니다. 뭐 단순한 전쟁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빠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나타나면서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죠? 어젯밤에 했던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 금리 떨어져 버리면 미국 주식 더 탄력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조금 이제 큰 조정이 나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싶으면은 이제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그게 이제 조금 시장에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그러면은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